김소월의 동그라미. 일단 김소월은요 일제강점기 시인입니다. 일제강점기. 이 김소월의 특징은 여성적 어조. 남자예요 근데. 그 다음에 미녀적이라고 써주세요. 미녀적 가로 열고 삼음부. 이게 이제 김소월 씨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진달래꽃이란 작품은요 삼음보의 미녀적 율격과 7호조의 음수율이 있습니다. 음수율 기억나나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걸로 기억이 나요. 음수율 써보자. 음수율 땡땡. 동일한 글자 수의 반복. 이게 음수율이었죠. 볼까요? 나 동그라미. 화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렇게 돼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몇 글자? 7글자. 가실 때는 몇 글자? 5글자. 말없이 고이 보내 몇 글자? 7글자. 드리우다 몇 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의 반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수를 뭐라고 쓰면 돼요? 7, 5, 조의 음수율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가실 때는 체크.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아직 안 갔지? 이게 바로 뭐예요? 상황을 가정하는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영변의 약산. 영변의 약산 가로 열고 닫고.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 실제 지명에 대한 이야기. 실제로 있다는 이야기죠. 이 실제 지명을 이제 사용하는 효과가 뭐죠? 문학세계지? 그치? 문학세계에 현실 세계에 있는 지명을 넣음으로써 사실성을 부각하고요. 사실성. 그리고 뭐 생생함. 이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진달래꽃의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예요? 시의 핵심 소재, 시적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아름의 밑줄. 아름이 뭐죠? 여러 번 말했는데 아름이 뭐지? 누군가 포옹할 때 있지? 안아줄 때 팔을 벌리죠? 그게 아름이란 단위예요. 알겠죠? 그래서 팔 벌리는 단위, 팔벌림이라고 적어주세요.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한번 써볼까요? 빈 곳에다가 산, 화, 공, 덕. 산화 공덕이라고 적어주세요. 썼나요? 산화 공덕. 산화의 밑줄. 산화는 꽃을 뿌리다에 대한 이야기고요. 꽃을 뿌리다. 공덕이란 단어는 덕을 빌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 꽃을 뿌리게 돼요? 헤어질 때 꽃을 뿌려주겠대요. 너네 결혼식 가봤지? 결혼식 가면 뭐하냐? 꽃 뿌려주잖아. 그래요? 그치? 엔딩할 때 이제 다 결혼식 끝나고 돌아갈 때 꽃을 뿌려주죠.
그게 뭐예요? 축복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상하공덕의 의미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요, 이 축복인데 이 상하공덕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 불교. 그래서 불교적 색채가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봐봐, 헤어지는데 꽃을 뿌려준대. 이 개새끼 나를 버리고 가는데 축복을 빌어주는 거지. 이해됐나? 그런 상황입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이 무슨 꽃? 진달래꽃.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그 꽃 누가 뿌렸는데? 내가 뿌렸잖아. 근데 들여밟으래. 그럼 이제 진짜 이거 들여밟았으면 좋겠다. 안 좋겠대.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지. 한마디로 안 갔으면 좋겠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이 보내줄게 라고 했던 거는 진짜 고이 보내겠다는 이야기였을까? 아니었을까? 아니겠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뭐가 쓰였다? 반어법이 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시의 상황에서 나는 절대 너를 곱게 보내고 싶지 않아. 헤어지기 싫어. 근데 네가 헤어진다고 하면 꽃을 뿌리면서 축복해줄게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너를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근데 꽃이죠. 여기서의 꽃이 화자의 마음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희생적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자기 희생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했으니까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의 체크. 울겠대 안 울겠대? 진짜 속마음 울겠대 안 울겠대? 존내 울겠대. 이해됐죠? 그래서 방어법이 되는 거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로 7글자, 5글자 밑줄. 이게 바로 뭐예요? 음수율 7호조에 대한 이야기.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AA, BA 구조를 활용했다. AA, BA가 뭐예요?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답은 2번입니다. 각 연의 마지막 행은 삼음보로 끊어읽을 수 있다. 각 연의 마지막에. 아까 민요적이라고 설명했었죠? 이 작품이 삼음보의 음보율을 가지고 있다고도 설명했어요. 적었었지?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다 몇 번 썼어? 1번, 2번, 3번이나 썼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죠. 수미상관의 밑줄. 수미상관이 뭐죠? 아까지가 똑같은. 그쵸? 시의 첫 부분과 시의 끝부분이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작품도 어때요? 위아래가 내용이 비슷하죠? 이해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미상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작자미상의 가시리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리 옆에 쓰세요. 고려가요. 이건 고려시대의 작품입니다. 볼까요? 자, 이 시와 보기의 화자가 공통적으로 처한 시적 상황 체크. 위 시에서는 진달래꽃에서는 어떤 시적 상황이었죠? 헤어지는 상황을 가정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태도가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문제가.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뭐하고 있어? 이별에 대한 이야기지. 나는 어찌 살라고? 너 없으면 나는 살기 힘들어. 버리고 갈 거야? 붙잡아두고 싶지만 만약에 내가 붙잡아서 서운해하면은 네가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뭐한대? 널 보내줄게. 가자마자 뭐하래? 돌아오래.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위 작품에서 2번 작품에서 그 위에 있는 작품에서는 어때요?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내긴 하지. 위에서는 진달래꽃에서 쓰세요. 진달래꽃에서는
화자가 이별을 수용하며 임과 임과 말고 임에게 축복을 하지만 보내고 싶지 않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시리에서는 이미 서운할까봐 이별을 수용하고 이미 다시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해됐나요? 한마디로 진달래꽃은 갔다 다시 오란 이야기가 없어. 근데 보기의 작품에서는 갔다 다시 돌아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지영의 고향 보겠습니다. 이거 고향은 아마 중학교 2학년 시험에 나올 거예요. 보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첫 번째 고향 동그라미. 자, 지금 고향에 돌아와도 라고 했으니까 이 고향은 화자가 있는 곳이야 없는 곳이야? 다시 생각해 볼까? 고향에 돌아왔대. 이 고향은 화자가 있는 곳일까 없는 곳일까? 화자가 온 곳이지? 그래서 여기서의 고향은 돌아온 고향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고향에 왔어. 근데 뭐래? 그리워하던 고향의 동그라미. 그리던 고향의 동그라미. 이거는 화자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리워하던 고향이니까 생각 속에 있던 고향이야. 생각 속에 있던 고향인 거지. 이해됐나요? 생각 고향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뭐래? 아니래. 씨가 고향 왔더니 내가 그리워하던 고향의 모습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화자가 그리워하던 고향은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이라고 적어주면 되죠. 상실이 뭐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감정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납득됐어? 산꿩이 알을 품고 산꿩의 동그라미. 자연물이죠? 뻐꾸기의 동그라미. 제철에 울 것만. 자, 그럼 보세요. 산꿩은 알을 품고 있고요. 뻐꾸기는 제철에 울어요. 제철이 뭐예요? 걔가 오는 철. 그치, 계절에 대한 이야기야. 철이 계절에 대한 이야기, 쟤는 본인의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철에 울 것만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변했어 안 변했어? 여전히 제철에 울어. 여전히 알을 풀어. 안 변했지? 그래서 산꿩과 뻐꾸기는 변함없는 자연입니다. 변함없는 자연. 울 것만의 체크. 만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앞에랑 똑같은 내용이 올까? 반대되는 내용이 올까?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겠지. 자, 그러면 자연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는 변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마음의 체크. A라고 적어주세요. 누구의 마음일까? 누구의 마음이겠어? 자기 마음. 그래, 화자, 자기 마음이야. 화자의 마음은 제 고향을 지니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뭐언의 체크. 너네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뭐언 이런 거 말해 안 해 평소에? 안 하지? 뭐에 대한 이야기? 시적 허용에 대한 이야기. 시적 허용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시적 허용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안 쓰고 평소에는 쓰지 않는데 시에서만 허락을 해주는 거죠. 가로 열고 음절 수의 조절. 음절 수의 조절. 음절이 뭐였죠? 한 글자, 두 글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음절 수의 조절을 했다는 이야기는 원래 뭐니야 뭐니야 뭐니지 원래 한 글자라는 이야기. 근데 여기선 두 글자로 늘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먼이랑 뭐언이랑 뭐가 더 멀게 느껴지는 거지? 뭐언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지. 그래서 시적 허용의 효과는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시적 허용 이것은 강조의 효과라고 적어주세요. 강조 효과. 또는 구름. 그래서 구름의 체크 B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A는 B라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마음은 A잖아. 제 고향을 지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A는 B 돼? 안 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법이에요? 운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유법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돼? 옆에 나는 바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개의 단어들이 중간에 껴있더라도 A는 B의 형식으로 나올 수 있으면 운유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늘도의 체크. 그러면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도 뇌는 뭐예요? 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 끝에 홀로 오르니 홀로니까 외로움이죠. 흰 시각이고요.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꽃이 인정스레 웃고의 밑줄. 너네 꽃이 웃는 거 봤어? 본 적 없지? 그거 보면은 병원 가면 돼요. 자, 꽃이 인정스레 웃는다. 무슨 법? 그렇지. 의인법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봐봐. 오늘도 산 끝에 홀로 올라갔더니 꽃이 여전히 어떻게 웃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꽃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래서 여기서의 꽃도 저 맨 위에서 했던 꽝, 그 다음에 뻐꾸기처럼 변하지 않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어린 시절에 불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풀피리 소리, 청각에 대한 이야기. 나요 안 나요? 이제는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풀피리 소리를 못 내 나는. 근데 옛날에 풀피리 소리를 냈어 안 냈어? 냈어. 풀피리가 뭔지 알죠? 풀 접어서 부는 피리에 대한 이야기.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의 체크. 그래서 여기서는 미각적 이미지가 쓰이긴 했지만 우리가 입맛이 쓰다라는 표현을 언제 써요? 씁쓸함을 느낄 때 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각을 통해서 어떤 감정? 씁쓸함을 드러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어릴 때는 풀피리 소리를 냈는데 지금은 어때? 메마름의 체크. 메말랐다는 이 아이는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럼 화자의 입술이 지금 메말랐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화자는 생명력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내용은 자연들은 다 그대로야. 그대로인 건 내 고향, 내가 생각하던 그리워하던 고향의 자연들은 그대로야. 근데 나머지 내가 그리워하던 고향은 진짜 고향이 아니야? 아니야. 왜? 내가 변했기 때문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변해서 풀피리 소리를 더 이상 나는 못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자연 꽃은 여전히 웃어주고 있고
꿩은 알을 품고 있고 뻐꾸기는 여전히 울고 있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워하던 하늘, 자연만이 노푸르구나. 군화의 책, 뭐에 대한 이야기? 영탄, 감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탄은 어미를 썼네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정지용의 고향은 나중에 보시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 교과서가 바뀌어서. 3번 보겠습니다.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시어를 반복했다. 시어의 밑줄 뭐에 대한 말이에요? 고향. 반복했죠? 이해됐지? 반복은 2번 이상이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 행을 대체로 삼음보의 체크, 음보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읽으면 음보일이 느껴질까? 그리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3번으로 끊어 읽었죠? 이런 식으로 3번으로 끊어 읽을 수 있으니까 음보일에 대한 이야기도 맞는 말인 거죠. 각 연을 두 행으로 배치하여, 두 행이라는 것은 2줄에 대한 이야기죠. 싹 다 연마다 2줄씩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입니다. 특정 부분에서 음보율의 변화, 특정 부분에서 음보율의 변화의 밑줄. 음보율의 변화를 주었다는 거를 문장을 3번 끊어 읽었었는데 이때까지는 갑자기 긴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화자의 정서가 나오는 부분, 쓰디 쓰다죠? 바로 그 윗줄, 리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안이 나고 그래서 사음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요. 처음과 끝에 유사한 구조 윗줄. 자, 그래서 고향과 화자의 일체가 유사한 구조니까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야? 처음과 끝이니까? 그렇지, 수미상관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형성하고 잘라볼까? 뒷부분이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해요? 고향과 화자의 일체감입니다. 일체감이면 왔더니 그리워하던 고향이 그대로 있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내용에서 어땠어요? 고향은 자연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해서 고향이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에요 라고 했으니까 일체감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다음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가 찾은 고향의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화자가 기대했던 정신적 안식을 주지 못한다. 이는 정신적인 고향과 현실적 고향, 아까 그래서 2개로 설명을 했던 거죠. 생각하던 고향이 왔지만 진짜 고향은 아니었다. 화자가 위안을 받기 위해 찾은 공간, 화자가 등장했어요? 안 등장했어요? 기억으로 등장을 했죠. 목적이 뭐였어요? 그리워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 아까 꿩, 뻐꾸기, 꽃 이런 것은 변함없는 자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탈하고 달관의 밑줄. 초탈과 달관, 달관 혹시 단어 찾아왔어요? 달관에 대한, 여기 옆에다 쓰세요. 그거는 초연하다, 초연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초연하다, 달관했다, 초탈했다, 해탈했다 이런 표현들이랑 다 비슷한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봐봐, 연연하지 않다 라고 적어주세요. 연연하지 않다. 너네 연연하지 않다라는 말 들어봤나? 시험 성적을 개같이 봐도 어때? 시험에 연연하지 않는 것. 공부를 게임을 해서 졌어. 5번 했는데 5번 다 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이게 바로 달관적 태도예요. 이해됐나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지.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화자는 만약에 초연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달관한 태도면 고향이 바뀌었는데 씁쓸함을 느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근데 여기서 씁쓸함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의 기대하는 대조적인 시적 상황. 더 이상 풀필이 소리가 이제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래서 뭘 느꼈다? 씁쓸함을 느꼈다.
그 다음에 높은 하늘과의 거리감에서 느끼는 화자의 상실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근데 나는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어. 그러니까 거리감에서 느끼는 화자의 상실감, 뭐에 대한 상실? 고향에 대한 상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봄바람의 체크. 너네가 생각할 때 봄바람은 좋아요, 나빠요? 봄바람은 좋지. 왜냐면 문학에서 봄은 대부분이 설렘, 새로운 시작, 생명의 약동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봄바람은 대부분이 긍정적 시어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남촌에서 누가 살길래 도대체 봄바람이 남쪽으로 불어오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꽃이 피는 4월이면 4월의 체크, 진달래 향기, 후각에 대한 이야기고요. 미리 익는 5월이면 5월의 체크, 보리내 음새, 이것도 후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두 줄을 묶어볼까요? 두 행을. 어때요? 문장 구조가 같아요? 달라요? 문장 구조가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적습니다. 통사 구조의 반복. 근데 통사 구조의 반복인데 그냥 같아? 나란히 같아? 나란히 같지? 그래서 뭐가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통사 구조의 반복인데 나란히 같기 때문에 뭐가 된다? 대구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것 한 가진들 싫어서 안 오겠는가? 이거는 서리법입니다. 안 오리의 체크. 오리 더 꽥꽥 이거 아니야? 여기서 안 오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서리법.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싫어서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촌에서 남풍이 불 제 밑줄. 현대시에서 혹은 고전시에서 어의 이 제는 뭘로 읽으면 돼요? 때로 읽으면 돼요. 뭐뭐 할 때. 그래서 남풍이 불 때 나의 체크, 나의 동그라미, 나는 누구예요? 화자죠. 화자는 좋테나 좋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구나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 영탄, 감탄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죠?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의 체크, 시각, 저리 고울까의 체크. 궁금해? 안 궁금해? 서리법이죠. 개 이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번 보세요. 1년과 그 1이라고 써져 있는 것과 2라고 써져 있는 것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남촌에서 남풍이 불어서 좋고요. 남촌에서 색깔이 너무 예뻐요 라고 했지. 화자는 남촌을 그럼 좋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해?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촌은 죄다 긍정적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떼가 있고요. 거들밭 실개천엔 봄달새 노래 청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나란히 같아요? 달라요? 나란히 같죠? 문장 구조가. 그래서 뭐 대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들린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청각이 되는 거고요. 안 오리라고 했으니까 서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남촌에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다. 그러면 남촌에서 부는 남풍은 남촌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구한테 전달해준다? 나에게 전달해주는 존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3, 4조의 음수율이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4조의 음수율. 세 글자, 네 글자만 있어야 돼요. 있어요?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죠? 7호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각 행을 3음보씩 끈을 읽을 수 있다. 3음보, 음보가 뭐라고요? 세 덩어리를 읽을 수 있냐는 거죠.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천서 남풍불제 나는 좋대나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물론 이 음보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지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교에서 음보랑 음수율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냥 그건 외우면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의성어의 체크. 의성어가 뭐죠? 음성상징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성상징어. 의성어는 그래서 소리를 나타내는 거여야 되죠. 휙 아니면 뭐 휘파람이 휘 이런 거 뻐꾹뻐꾹 이런 것들이 음성상징어에 의성어에 들어갑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산문적 진술의 밑줄. 산문적 진술은요 서사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서사성이라는 것은 긴 줄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긴 줄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장이 그대로 쓰인 거 있나? 없죠. 그래서 틀렸다.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 맞네. 구조를 반복하긴 했네. 근데 어조의 변화의 밑줄. 어조가 뭐죠? 어조는 말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자의 말투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래서 5번은 틀렸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 시의 1과 2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의 두 번째 연과 달리 2의 두 번째 연에서는 시적 허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시적 허용은 어디 있었어요? 내 음새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나요? 원래 냄새잖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죠. 1과 2의 마지막 연의 마지막 행은 같은 형태로 반복되어 후렴구의 역할을 한다. 후렴구는 뭐였어요? 그냥 똑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남천선 남편불제 나는 좋대나 이 부분이 서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후렴구의 역할을 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과 2행의 첫 행마다 산 넘어 남천에는 이라는 시구를 반복했다. 시구의 체크. 시구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시어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어는 단어, 시구는 단어들이 모였다 라고 했으니까 3번도 맞는 말. 1의 두 번째 연과 달리 2의 두 번째 연은 문장과 구조가 같은 두 행이 짝지어져 있다. 같나요? 다른가요? 둘 다 같은 문장 구조가 두 번씩 반복되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과 2는 모두 세연, 각 연은 두 행씩 구성되어 형식적으로 통일된 인상을 주고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이해됐나요? 예.